안녕하세요, 토이피디아의 토이스타크입니다. 문방구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기갑계 가리안 시리즈. 지난번 크라운즈의 130분의 1 스케일 기갑계 가리안 프라모델 세트 리뷰에 이어서 이번에는 타카라제 100분의 1 기갑계 가리안 풀세트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시리즈 1번 가리안입니다. 보시면 멋진 박스 아트가 있고 하단에는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과 변신했을 때의 모습이 있어요. 스케일 아니메킷 시리즈 리얼 프로포션 모델로 발매됐습니다. 줄여서 SAK 1번으로 발매되었고 당시 가격은 600엔이었습니다. 크라운즈 130분의 1 스케일 가리안 프라모델은 아카데미에서 전종 카피가 되었는데 타카라의 100분의 1 시리즈는 이 가리안 한 제품만 카피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500원짜리 프라모델로 발매하기가 더 용이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이 제품은 당시에도 고가의 제품으로 발매되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카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그건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타카라의 프라모델은 퀄리티가 상당히 좋거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타카라가 타카라 토미가 되어서 완구류 중심의 사업체가 되었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 반다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업체로 거론되던 것이 바로 타카라였습니다. 타카라의 프라모델 시리즈는 반다이와는 또 다른 면으로 독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후 타카라는 프라모델 사업을 접음으로써 그 기술력이 조금은 아깝게 되었어요. 타카라의 100분의 1 가리안 시리즈를 얘기함에 있어서 박스 아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보시다시피 타카니 요시유키 선생입니다. 타미야 밀리터리 프라모델을 만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특유의 묵직한 색채감과 중후한 표현, 이런 것들이 탱크와 같은 밀리터리 프라와 잘 어울렸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SF물 작업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SF물 작업보다도 특히 기갑계 가리안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리안 특유의 중세 판타지 느낌이 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의 중후한 색채 감각이 더해지면서 아주 명작 일러스트가 탄생했습니다. 측면을 보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디오라마를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단색 톤으로 심플하게 제작되어 있어요. 제작 과정이 나와 있는데 보면 아무래도 크라운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 기술인데 폴리캡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심플한 매뉴얼의 아쉬움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컬러 가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체 소개와 세계관 소개, 스토리 소개 등이 들어있고, 완성을 위해서 색채 가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신되었을 때의 모습도 들어있고요. 가리안의 기본 컬러인 빨간색 런너입니다. 어릴 때 이거 참 많이 만들었죠. 그때 만들면서도 와, 이거 정말 잘 나온 프라모델인데 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흰색 런너입니다. 보시면 동스케일의 캐릭터 피규어도 들어있어서 완성했을 때 디스플레이라는 효과도 꽤나 좋았어요. 데칼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언급했던 연질 소재 부품입니다. 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고무와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관절 부분도 이렇게 연질 소재로 되어 있고,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로봇 프라모델을 가동했을 때 가동축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폴리캡이 사용되었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폴리캡도 시간이 지나면 터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발견되면서 이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동축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리즈 2번 윙갈입니다. 역시 일러스트와 함께 완성 시의 모습이 나와 있고 비행 형태도 재현이 가능해요. 측면에는 완성했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디오라마를 재현해 놨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역시 모노톤으로 깔끔하게 제작되어 있고요. 가리안의 세계관을 조금 소개해 놨죠. 제작 방법을 보면 확실히 크라운즈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쓴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아리 쪽 관절 같은 경우는 조금 연장이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관절 부분을 보시면은 이거 보일지 모르겠네요. 고관절 부분을 보면 회전축을 넣어놨어요. 이거 지금 RG 에반게리온 정도에 쓰였던 기술인데
당시 타카라가 관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꽤나 많은 고심을 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개 부분을 보시면 단순히 날개가 열리고 닫힌다 정도가 아니라 날개 끝부분이 연장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설정을 충실하게 재현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 모드를 재현할 수 있는 스탠드도 들어 있었고요. 컬러로 된 안내서입니다. 극중의 모습이 나와 있죠. 뒷면을 보면 도색을 했을 때 완성되었을 때 모습이 나와 있고, 하단을 보면 비행 형태로 변형했을 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날개 끝 부분을 연장 가능하게 해놓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효과도 좋았습니다. 이 색이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몰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날개 부분은 컬러를 조금 다르게 해놨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다시피 당시에 많이 쓰였던 폴리캡 부품도 들어있습니다. 헤드 부품이 들어있는데, 이 헤드 부품은 나중에 윙갈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른 헤드로 교체가 되죠. 다음은 시리즈 3번 주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크라운제 리뷰를 하면서 이 이름 논란을 말씀을 드렸어요. 주웰, 자우웰, 자웰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는 자우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편의상 그냥 익숙했던 주웰로 하자고요. 일러스트는 역시 예술이고요. 하단을 보면 완성했을 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모노톤의 매뉴얼입니다. 세계관을 조금 소개해놨고, 폴리캡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걸 알 수 있어요. 폴리캡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핀을 삽입해서 관절을 형성하는 그런 독특한 설계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도 보시면은 이 관절 축을 넣어놔서 다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크라운제에서는 손에 실드를 접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예 방패를 쥔 손을 따로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먹을 바꿔 끼움으로써 방패를 쥐고 있는 손, 그리고 방패를 쥐지 않은 손 등을 만들 수 있었고, 칼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따로 회전할 수 있게 넣어놨기 때문에 극중의 장면을 재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드에 칼을 꼽아 놓을 수도 있었고요. 컬러로 된 안내 가이드가 있고요. 뒷면을 보면 완성했을 때의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봐도 실드에 대해서 공을 들인 부분은 참 대단하다 싶어요. 런너 구성입니다. 투톤으로 최대한 만드는 것만으로도 원작의 느낌을 재현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특히 이거는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실드를 한번 보시면은 문양이 들어간 쪽은 조금 러프하게 거친 질감을 내어놨고, 문양이 안 들어간 부분은 깨끗하게 플랫하게 느낌을 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다음은 시리즈 4번 스코츠입니다. 뭐 이름 논란 있었죠. 스카츠, 스커츠, 스쿠츠 뭐 그랬는데, 저희는 언제나 그랬듯이 어릴 때 익숙했던 그 이름 그대로 부르겠습니다. 스쿠츠입니다. 역시 타카니 요시유키 선생의 화려한 박스 아트. 매번 느끼는 겁니다만 이분의 작화의 그 작품은 확실히 기갑게 가리한 일러스트에서 더 빛을 발하는 느낌이 있어요. 하단에는 완성했을 때의 모습이 있고, 등 부분에 붙어 있는 이 새 형태의 비행체는 크라운제가 단순히 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 형태를 재현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날개를 펼 수도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작 방법을 보면 역시 폴리캡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최대한 가동이 가능하게 원활하게 제작되어 있고요. 등 부분의 새 형태의 비행선으로 변신한 이 부분을 최대한 원작에 근접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요. 크라운제는 이걸 그냥 뺐다가 날개를 뒤로 돌리는 걸로 새 형태를 냈는데, 여기는 보면 접히는 부분, 그리고 날개를 폈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어놨습니다. 특히 스탠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 후에 디스플레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등에서 새 형태의 비행체를 빼서 이 부분을 펴고, 그리고 날개를 펴서 조금 더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 가이드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 극중의 모습과 스토리, 디오라마 어드바이스 등이 들어있어요.
이건 도색을 해서 완성시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런너입니다. 갈색과 조금 밝은 흑색 정도로 해서 원작의 설정색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입니다. 일단 스케일이 100분의 1이기 때문에 크라운즈의 130분의 1보다는 확실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만들었을 때 그 볼륨감이라든지 위압감이 상당했어요. 다음은 시리즈 5번 프로마시스입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거 프로마키스, 프로막시스, 프로마시스 등등의 이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역시 익숙한 이름인 프로마시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말 예술이고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가리안의 세계관이 소개되어 있고 제작 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꼬리 부분 같은 경우는 크라운지와는 다르게 전체 마디마디를 다 가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어요. 프로마시스의 컬러 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도색을 했을 때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이 들어있고 그 앞발로 서는 모습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대한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런너 구성입니다. 역시 톤을 투톤을 잡아서 설정을 최대한 충실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드라든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음은 시리즈 6번 아졸바입니다. 완성을 했을 때의 모습도 나와 있고요. 물속에서 아졸바가 이동을 할 때의 모습까지도 재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런너랑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색의 매뉴얼입니다. 보시면은 아졸바를 제작하는 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단에 보면은 독특하게 머리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는 그냥 서 있을 때의 머리고요. 하나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형태일 때의 머리를 재현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극 중에서 아졸바가 수중에서 이동하는 장면이거든요. 어쨌거나 이걸 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대단한 거죠. 컬러 가이드도 들어있습니다. 뒤를 보시면은 아졸바 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좀 잔망스러운 모습이죠. 아졸바 지는 타카라의 100분의 1 가리안 시리즈에는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크라운제는 12종, 타카라의 가리안 프라모델은 10종입니다. 두 개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냐면 아졸바 지하고 프로마시스 위가 빠져 있어요. 뒷면을 보면 완성했을 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단을 보면 이렇게 머리를 호환해서 수중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투톤으로 만들어서 극중의 모습, 설정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죠.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 형태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스탠딩 형태를 취할 때의 헤드 형태고요. 이게 수중에서 이동을 할 때 만들 수 있는 헤드 형태예요. 이 끼우는 부분을 뒤쪽으로 만들어놔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놨는데 지금이라면 당연히 이 축을 넣어서 고개를 들었다가 높였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부품을 넣어서 호환시키는 쪽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런너를 보면 이렇게 깨알처럼 비늘 형태의 갑옷 부분까지도 잘 재현을 해놨습니다. 타카라 100분의 1 스케일 가리안 프라모델 시리즈 리뷰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형태인 6종을 1편에서 소개하고 2편에서는 그 금형을 활용한 나머지 제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